지금 코가 들리고 당기는 이유는 부형물을 감싸고 있는 그 흉터 조직, 이제 피막이라고 하죠. 피막이 딱딱하게 이제 구축이 오면서 짧아지면서 코끝이 위로 잡아당겨져서 이제 들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고무줄이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크 성형외과 이유진 원장입니다. 지난 콘텐츠에 이어서 이번에도 성형 커뮤니티에 올라온 코 성형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보고 요약적인 팩트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유진 원장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끝 비중격 사용? 14년도에 코 수술했는데 자가연골 아예 안 쓰고 고어텍스로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성형에 대해 잘 모르기도 했고 이번에 재수술 알아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코 수술을 많이 하는지 실리콘이나 자가연골 등등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공부 중입니다. 사실 이번 재수술은 고어텍스 제거가 가장 중요하고 모양 보완 느낌으로 코끝 정도 할까 생각하는데요. 웬만하면 늑은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비중격 써서 코끝 하는 것도 괜찮나요? 네, 첫 번째 질문 잘 읽었습니다. 14년도 수술이시면 벌써 10년이 더 지났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중격 연골 사용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100% 장담하기는 어렵다입니다. 먼저 고어텍스 제거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어텍스는 실리콘과 달리 우리 조직이랑 유착이 굉장히 잘 되는 재료입니다. 들러붙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거할 때 실리콘보다 까다롭고 제거 후에 피부가 좀 얇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전문의에게 수술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늑연골 안 쓰고 비중격으로 막 하는 거예요? 첫 수술 때 비중격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면 비중격 양이 넉넉해서 코끝을 세우는데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재수술의 경우 코 안쪽의 흉터 조직이나 피부가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 비중격만으로는 지지력이 부족한 때가 흔해요. 만약에 비중격이 너무 약하거나 작다면 어쩔 수 없이 기연골을 추가하거나 정말 튼튼한 지지가 필요한 땐 늑연골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어텍스를 제거하면 콧대 높이가 확 낮아질 텐데 코끝만 높이면 코 모양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제거 후에 콧대 높이와 코끝 조화도 꼭 고려해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복코는 콧볼 필수예요? 첫 수술 때 콧볼 안에서 복코 교정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가면 콧볼 해라 말아라 해주시는지 제가 하고 싶다고 해야 보내주시는지도 궁금하고요. 3번은 하기 싫어요 진짜. 정면에서 봐도 얄쌍하게 보이는 코 간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코라고 해서 콧볼 축소가 꼭 필요하진 않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가 펑퍼짐하니까 콧볼을 잘라내면 얄쌍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복코의 원인이 뭔지 정확히 봐야 합니다. 대부분은 복코는 콧구멍이 넓어서라기보다 코끝 피부가 두껍거나 코끝 안에 연골이 퍼져 있어서 뭉툭해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코끝은 그대로 둔 채로 콧볼만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밑동은 좋아졌는데 위쪽 코끝은 여전히 뚱뚱하니까 마치 조롱박이나 마늘처럼 코끝이 더 부각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첫 수술 때 복코 교정이 안 될 것 같은 이유는 콧볼 축소 안에서가 아니라 코끝 높이를 충분히 올리지 못했거나 두꺼운 피부 밑의 지방 제거가 확실히 안 됐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재수술 상담 때는 콧볼보다는 코끝을 어떻게 더 슬림하게 높일지에 대해 집중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비중격이나 기연골로 재수술. 재수술을 뭐 늑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많던데 최대한 그냥 자연스럽게 수술하고 싶어서요. 늑 아니더라도 비중격이나 기연골로 재수술해서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 수는 비중격 했거든요. 염증 없으면 일부 재사용도 한다는데 이렇게 수술하신 분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중격 재사용은 쉽지 않습니다. 첫 수술 때 비중격을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비중격 연골은 우리 코 안의 기둥 같은 건데 이미 첫 수술 때 쓸만한 튼튼한 부분은 떼어서 썼을 확률이 높습니다. 비중격은 테두리만 남아있거나 힘이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염증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재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재수술 케이스에서는 이미 재료가 고갈된 상태라 코끝이 튼튼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늑연골을 권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늑연골을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재료가 부족한데 억지로 약한 재료만 고집하면 또다시 코끝이 떨어지거나 모양이 변할 수 있어서 3차 수술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코끝 들리고 땡기는 증상, 수술한 지 8년 전후 정도 되었고 코가 좀 화려한 스타일이라 100% 만족은 아니었지만 그냥 만족하며 살아오다가 구축이 와서 겸사겸사 재수술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재수술 중에서도 구축이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에 속한다 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코끝 모양이 진짜 눈에 띄게 망가져서 이게 잘 돌아올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8년 됐는데 코끝이 당기고 돌려서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질문하신 대로 구축 후 재수술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 맞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코가 들리고 당기는 이유는 부형물을 감싸고 있는 그 흉터 조직, 이제 피막이라고 하죠. 피막이 딱딱하게 이제 구축이 오면서 짧아지면서 코끝이 위로 잡아당겨져서 이제 들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은 이제 고무줄이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해결하려면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당기고 있는 흉터 조직과 피막을 확실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꽉 잡고 있는 고무줄을 끊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쪼그라든 피부, 이거를 다시 내려서 버틸 수 있는 이제 아주 튼튼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기형골이나 비중격으로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뉘경골을 사용해서 코끝을 단단하게 버티게 해줍니다. 모양이 망가졌다고 하셨지만 구축 조직을 잘 풀어주고 피부를 충분히 늘려준다면 예전의 모습처럼 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성형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글들에 대한 답변을 해봤는데요. 인터넷의 수많은 카더라 정보보다는 전문의와 상담 한 번이 훨씬 정확하고 빠릅니다. 재수술도 첫 수술도 결국 정답은 내 코의 상태에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조댓구알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